부부 합산 세전 연봉 1억 5천이라고 잡고 자기 자금 5억이나 들고 서울 34평 아파트를 샀는데 한 달에 남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현실이 무서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듯 그 전에 한번 크게 삐끗한 적은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빼서 작은 무인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고정비도 작아 보였고 이 정도면 회사 다니면서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망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돈을 들고 흥분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줄였습니다. 파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더 줄여서 제 손에 남긴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3천만 원으로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돈을 버는 방법보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회사에 남아있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아주 평범한 계산표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합쳐 세전 연봉 1억 5천만 원을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수령은 98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꽤 잘 버는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34평 아파트 하나를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서울 34평 평균 매매가를 13억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자기 자금을 무려 5억이나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5억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13억짜리 집 하나를 사려면 대출을 8억을 받아야 합니다. 8억을 30년 동안 4%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380만원, 대한민국 평균 생활비 289만원, 평균 양육비 111만원,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경조사 등 월 100만원 정도 잡으면 한 달에 남는 돈이 10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세전 연봉 1억 5천이라고 잡고 자기 자금 5억이나 들고 서울 34평 아파트를 샀는데 한 달에 남는 돈이 100만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00만원을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20년 뒤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쯤 남은 대출금은 약 3억 7천, 내가 20년 동안 들고 있던 돈은 2억 4천, 퇴직금 부부 합산 약 2억 5천, 이러면 대출을 갚고 손에 남는 돈은 약 1억 1천만 원입니다. 서울 34평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일했고 세전 연봉 1억 5천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자기 자금 5억까지 들고 시작했는데 퇴직 시점에 현금으로 남는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연봉이 작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정도 연봉이면 정말 잘 버는 겁니다.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숫자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20년, 30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한 번쯤 돌이켜보자는 뜻입니다. 이 월급과 지금 생활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서 꽉 잡고 놓지 않을 생각으로 회사만 바라보고 있다면 혹시 당신의 능력과 재능과 노력의 한계를 너무 빨리 단정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직장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벌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월급이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 대한 확신이 남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서 도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르면 더 들어가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 더 넣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어간 것은 그날 당일에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욕심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퇴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는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무서운 사람일수록 더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회사 문 밖으로 나갈 때 그때는 용기가 아니라 구조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